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연애에 관한 질문 드릴 건데요. 네. 저는 5년 만난 전 남친이 있는데, 지금 헤어진 지 2년이 넘었고요. 2달 전쯤에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좀 얘기하다가 이제 서로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다시 좀 한번 만나볼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좀 뜻을 모았는데요. 저희가 아직 뭐 다시 만나기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거는 아닌데, 좀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해야 그 관계가 더 잘 될지 좀 고민이 돼가지고 여쭤봅니다.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친구끼리 상담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첫째,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따끈따끈한 심정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봄날 연애하기 좋은 계절, 근데 저는 봄날 농사 짓기 좋은 계절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른데 굳이 나한테 물었으니까 얘기를 해본다면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날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뭐 한다?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장점이 뭐냐? 첫째, 상대를 좀 안다는 거예요. 전에는 상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엄벙덤벙 대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상대에 대한 성격도 좀 알고 상대에 대해서 뭐 경제 형편도 알고 상대에 대해서 뭐 고민도 알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첫 만나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하죠.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지난번에 뭐가 문제였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뭐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있었느냐. 뭐 때문에 좋아했고 뭐 때문에 헤어졌느냐. 이걸 이제 자기가 잠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서 옛날에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의 좋았던 점이 뭐냐. 근데 좋아하면서도 5년이나 지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게 결정적인 게 뭐였느냐. 그걸 한 2년 동안 잊어버렸으니까 그 문제는 덮이고 좋았던 게 생각이 나서 아마 다시 만나는 것 같던데. 다시 만나가지고 조금만 지나보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게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 되면 다시 또 헤어지게 되면 상처가 더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상대가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걸 내가 수용을 못 했는데 지금은 내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사람이 변했을 거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결정적으로 헤어진 그 어떤 성격이면 성격 뭐 어떤 원인이 절대로 개선됐다고 전제하지 말고 안 만나니까 2년 안 만나니까 잊어버렸지. 그게 개선된 건 아니다. 만나면 그게 또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전에는 그걸 수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걸 수용할 수 있겠다. 즉 담배를 피워놓으면 전에는 싫다 애가 안 했는데 이제는 피워도 수용할 수 있겠다. 술을 먹고 취해도 수용할 수 있겠다. 뭐 나 만나면서 딴 여자 만나서 내가 잘랐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수용할 수 있겠다. 뭐든지 이렇게. 뭐 화를 잘 냈다면 그것 때문에 못 견뎠는데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에 뭔지 제가 지금 모르잖아. 자기가 딱 해보란 말이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하고 도저히 뭐 같이 지내기 어렵다 하는 거 5개를 딱 적어가. 이건 네 지금 수용할 수 있겠니? 이너 수용할 수 있겠니? 이렇게 딱 체크해보고 이제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럼 당장 처음에 한두 번 만났을 때는 그게 안 드러나죠. 지난 5년 동안 어땠느냐? 좀 개선되겠지, 좀 개선되겠지, 좀 개선되겠지 했는데 5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재발이 된다. 그러니 그걸 딱 점검해보고 내가 그걸 수용을 못하겠다 하면 남자친구로 만나지 말고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차 마시고 그저 대화하는 정도로 해야 된다. 관점을 이제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점은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좋은 점이든 뭐든 여러 가지 알고 있으니까 대응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고. 이제 그리고 이 전에 잘못했던 그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상대가 고쳤느냐, 아이가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서 접근하는 게 이게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보다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단점은 뭐냐? 내가 긴장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나 때문에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이 분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 내가 상대를 수용하는 건 내 문제지만은 상대는 나를 수용하리라고 전제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선이 됐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 상대가 나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부분이 내가 개선이 됐냐 이걸 살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방심하고 지나다 보면 또 내 버릇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옛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그래도 기대가 있어서 그래도 또 좀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끄는데 이건 한두 번 딱 만나보고 그 버릇이 나오면 과거 상처이기 때문에 이러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고 탁 그냥 과거 상처로 인해서 이게 짧게 끝나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라 그러죠. 과거에 지냈던 것 때문에 방심하고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가 재발되고 이래서 만났던 사람 만나는 게 첫 만나기보다 이런 거는 안 좋은 증상이에요. 첫 만나면 약간 긴장도 되고 조심도 하고 유의도 하고 이러는데 만났던 사람 만나면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편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서로가 어떤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만났던 사람을 만나면. 그걸 계산해서 자기가 보고 첫째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두 번째는 만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또 나는 상대가 거부했던 걸 어느 정도 내가 개선할 노력을 할 거냐. 상대를 논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내가 상대를 조금 더 수용해내고 내가 조금 더 상대가 싫어하는 걸 조금 개선한다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런 정도의 관점을 갖고 관계를 개선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고 자기가 더 물어보세요. 얘기를 더 하세요. 네, 그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제가 헤어진 게 그러니까 5년을 만나고 나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더 큰 사랑을 바라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거는 그 사람한테 요구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고 이제 헤어지자는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정토에 만나고 나서 제 관점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되게 욕심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많이 욕심을 내고 있었구나. 그 사람 급화병 그런 게 있었구나.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짚어 보니까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뭐 생각도 바뀌고 또 그 친구도 다시 뭐 연락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다행인 거는 제가 그 친구한테 뭔가 바라는 게 예전엔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없어가지고 조금 약간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눈이 좀 높아가 이 사람은 좋은데 내가 원하는데 좀 부족하게 느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사귀면서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쟤는 날 좋아하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제가 그만큼 좀 많이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이해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여기 뭐 스님 법문 듣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떨어져 있으면서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네, 그게 제 욕심이 되게 컸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랑에 있어서 등가를 조금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지금은 그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결국 자기 말은 자기가 그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계산해 했,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하니까 이게 네, 내가 괜히 꿀리는 것 같고 자존심 네, 네. 상하고 그냥 매달리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 뭐 그 그래, 원래 그 내가 상대를 좋아하면 내가 매달리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이치가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에 매달리고 내가 지위를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 앞에 가서 매달리게 되는 거고 내가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하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면 좋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사람이 볼 때는 간섭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만나게 되거든.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끝내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줘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나 안 주든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 괜찮다 이런 사람 뭐 영화 배우 빼고 여러분들 찾기 좀 어렵지 않나? 영화 배우는 주로 인물 갖고 얘기하는 거고. 그 친구지간에도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찾는 것도 어려워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찾아오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찾는 것도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데다 그 사람까지 날 좋아해야 되고 그게 장사가 좀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못 만나고 이러다 혼자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드무니까. 또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나 좋다고 자꾸 따라다니면 그것도 좀 만족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좋아한다고 그렇게 따라다닐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마음을 열면 사람 만나기가 쉽고 그걸 양쪽을 다 맞추려니까 어렵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저기 정토에 다니면서 조금 그런 걸 자각을 했다.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면 되지 그 사람한테 다 욕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면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뭐 공부가 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저도 사실 나는 약간 둘이 연애가 되나 안 되나는 별 관심이 없고 이게 공부가 되나 안 되나가 관심이에요. 자기 공부 그러면 이 연애를 통해서 자기 공부 점검이 좀 될 수 있겠나 보니까 자기 말 들어보니 공부 점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한번 해보든지. 진짜 정토에 만나고 나서 정말 이게 그 생각하는 관점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위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닌데 좀 예전보다 갈등이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이제 제 얘기랑 또 겹쳐져가지고 사실 스님한테 여쭌 게, 그러니까 제 스스로 약간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정토에 와가지고 좀 제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게 다시 사귀면은 제가 집착을 안 할 수 있을까? 의리 기꺼이 의리 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저도 이렇게 해보질 않아가지고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 친구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또 헤어지면은 또 그거는 더 상처가 클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계속 저를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행 계속 해서 아직은 만나는 거는 다행히 아니라 가지고 해 나가면서 조금 시간을 약간 여유를 두고 그렇게 가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연애에 관심이고 저는 수행 점검에 관심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